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 뭐 이따 다른 후보들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많이 뜨거워졌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역주의 논란이 될 만한 말을 또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호남에서 사전투표 열심히 한 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안철수하고 둘이서 거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반반씩 나눠 먹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30%가량 사전투표를 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영남 사람들이 이제 5월 9일 날 분발합니다. 야, 이러다가 뺏기겠다. 확 이제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영남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확 몰려들면 내가 이제 청와대 가는 겁니다. 물론 구호야 간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 지역주의 조장을 이제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지역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념팔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 선거 구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세대 대결이라든지 정책 대결을 통해서 우리 선거가 좀 바람직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가 중후반으로 가면서 전통적인 그 구도를 복원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일관된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념 대결 구도를 몰아가고 그다음에 지역주의 대결을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 막판에 이제 더더구나 이것을 뭐 그냥 완벽한 승리의 한 수로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역주의가 마지막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것밖에 의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만큼 홍준표 후보나 홍준표를 둘러싼 보수 세력이 의존할 만한 그 거리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에서 이번 선거가 원래 왜 생겼던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 원인이 최순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생겼고 또 그것을 심판하는 선거로 생겼는데 이제 이념 대결과 지역 대결로 가면 그것은 다 국민들이 잊게 되고 유권자들이 머릿속에 지워지게 되고 오로지 남는 것은 지역과 안보 이런 내용밖에 안 되니까 이 가장 간명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종구 실장님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사전 투표 열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투표를 바꿔치기 할까봐 이 노년층이나 혹은 중년층에서 사전 투표에 안 갔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발언만큼은 사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선관위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실 부정을 하지 전 세계에서 특히나 제3세계에서 배우러 오고 또 우리나라 그 선관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 선진화되어 있다. 이런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표 부정, 뭐 개표 부정하면서 지금까지도 5년 전에 어떤 그런 선거를 못 믿는 그런 시민단체도 있고요. 이 부분은 대개 진보 그룹이나 진보적인 어떤 시민단체에서 늘 되풀이되면서 시비거리를 낳았는데 보수마저도 선관위의 뭐 선거를 뭐 믿을 수 없다거나 투표를 믿을 수 없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보수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국가의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헌재를 부정하고 선관위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검찰을 부정하고 경찰을 부정한다면 그건 보수의 가치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몰린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영남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들면 뭐 이거 지역주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전투표 좀 부정하는 반 이게 홍준표 후보가 생각할 땐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특히 어떤 지역 정서와 본인의 어떤 이런 뭐 좀 가짜 뉴스 같은 이야기들 지금 사실 사전 투표장 이야기도 어느 할머니가 자기한테 한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후보가 유세 때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보면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야기고 하는데 한 할머니가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가짜 뉴스 아닙니까? 다 퍼뜨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투표함들이 전부 다 CCTV로 감시가 되고 있고 선관위 측에서 지금 24시간 참 더 감시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에 지금 의존할 것은 결국 지역 정서와 이제 보수적 민심이다. 보수표 결집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이 끝까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선거 이번 끝나고 뭐 다음에 선거 안 치를 겁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정말 보수의 적자라고 한다면 정말 보수 후보답게
저는 마지막까지도 그래도 좀 품격을 지키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선거 끝나더라도 좀 정말 그래도 잘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물론 아직까지 당락이 자체가 이제 가봐야 되겠지만 예. 정말 최선을 다하고 당락을 기다리는 그런 게 정말 페어 플레이 아닙니까? 예,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신동욱 씨가 저한테 일종의 보도 자료를 보내왔는데 홍준표 후보로부터 SNS 특별본부장으로 전격 영입을 됐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보내왔는데 이게 득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글쎄요, 뭐 신동욱 씨가 뭐 하여튼 뭐 효과가 뭐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친박 징계를 다 해제도 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중도보다는 집토끼라고 표현하죠. 보수층을 확실히 잡겠다라는 취지 같아요. 신동욱 씨 자체도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천안매우 친척지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부니까요. 제부 관계이기 때문에요. 막 그렇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보수 대통합 뭐 이런 전략 뭐 외환 확대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보수의 어떤 표를 한 표라도 더 끌어야 되겠다. 막 그런 전략으로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임명장이라든지 친박 징계를 해제하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허 교수님, 홍준표 후보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그 본인 혼자 너무 탤런트적 기질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뭐 이런 지역주의 선동이라든지 뭐 또 안보를 통한 선동이라든지 이런 걸 본인보다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과거에는 주로 더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는 특이하게도 본인이 나서서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그것이 이제 효과는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대선 후보가 너무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이나 이런 데 과연 도움이 될 건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 선진화되어 있다, 이런 어떤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표 부정, 뭐 개표 부정하면서 지금까지도 5년 전에 어떤 그런 선거를 못 믿는 그런 시민단체도 있고요. 이 부분은 대개 진보 그룹이나 진보적인 어떤 시민단체에서 늘 되풀이되면서 시비거리를 낳았는데, 보수마저도 선관위의 뭐 선거를 뭐 믿을 수 없다거나 투표를 믿을 수 없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니 보수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국가의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헌재를 부정하고 선관위를 부정하고 법치를 부정하고 검찰을 부정하고 경찰을 부정한다면 그건 보수의 가치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몰린다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영남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들면 뭐 이거 지역주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사전투표 좀 부정하는 반. 은인이 최순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서 생겼고 또 그것을 심판하는 선거로 생겼는데, 이제 이념 대결과 지역 대결로 가면 그것은 다 국민들이 잊게 되고 유권자들이 머릿속에 지워지게 되고 오로지 남는 것은 지역과 안보 이런 내용밖에 안 되니까 이 가장 간명한 선거 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종구 실장님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사전투표 열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투표를 바꿔치기 할까 봐 이 노년층이나 혹은 중년층에서 사전투표에 안 갔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발언만큼은 사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선관위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실 부정을 하지 전 세계에서, 특히나 제3세계에서 배우러 오고 또 우리나라 그 선관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홍준표 후보, 문재인 후보, 뭐 이따 다른 후보들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많이 뜨거워졌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역주의 논란이 될 만한 말을 또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호남에서 사전투표 열심히 한 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안철수하고 둘이서 거기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반반씩 나눠 먹고 있어요. 거기에서 한 30%가량 사전투표를 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영남 사람들이 이제 5월 9일 날 분발합니다. 야, 이러다가 뺏기겠다. 확 이제 달려들거든요. 그리고 영남 사람들은 이제 저한테 확 몰려들면 내가 이제 청와대 가는 겁니다. 물론 구호야 간명할 수 있습니다만 저 지역주의 조장을 이제 대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 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지역주의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홍준표 후보가 생각할 땐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특히 어떤 지역 정서와 본인의 어떤 이런 뭐 좀 가짜 뉴스 같은 이야기들, 지금
지금 사실 이 사전 투표장 이야기도 어느 할머니가 자기한테 한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후보가 유세 때 이야기를 한 것 자체는 보면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야기고 하는데 한 할머니가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제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결국은 가짜 뉴스 아닙니까? 다 퍼뜨리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금 투표함들이 전부 다 CCTV로 감시가 되고 있고 선관위 측에서 지금 24시간 참 더 감시를 하고 있는데 예. 세상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버틴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에 지금 의존할 것은 결국 지역 정서와 이제 보수 민심이다. 보수표 결집에.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이 끝까지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선거 이번 끝나고 뭐 다음에 선거 안 치를 겁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홍준표 후보가 정말 보수의 적자라고. 이념팔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그 선거 구도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세대 대결이라든지 정책 대결을 통해서 우리 선거가 좀 바람직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거가 중후반으로 가면서 전통적인 그 구도를 복원하기 시작했죠. 그것이 일관된 홍준표 후보의 전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이념 대결 구도를 몰아가고 그다음에 지역주의 대결을 몰아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선거 막판에 이제 더더구나 이것을 뭐 그냥 완벽한 승리의 한 수로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역주의가 마지막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참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이것밖에 의존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만큼 홍준표 후보나 홍준표를 둘러싼 보수 세력이 의존할 만한 그 거리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에서 이번 선거가 원래 왜 생겼던가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번 선거의